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조금 독특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전업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조금은 이제 생소한 주제죠. 자, 아니나 다를까 저도 증시 토크를 칼럼을 수년간 기재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쭉 글을 써왔는데 이 주식 전업 투자에 관한 글은 한 번도 쓰질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전업 투자를 고려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도 주변에서 전업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나 이런 자료를 얻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업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저의 과거 경험 이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전업 투자를 결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후반부에 5가지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 체크해야 될 포인트 5가지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 5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전업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업 투자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2002년 이전에 잠시 이제 벤처 회사에 몸을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벤처 회사에서 여러 가지 투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만 또 하는 회사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프로젝트도 그때 당시 많이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자, 2002년 여름에 제가 그 좋은 투자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을 연구를 했어요. 여기 이제 가치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자, 전업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2년 여름에 겁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한 1, 2년 동안은 전업 100% 전업 투자자가 되고요. 자, 그 이후에는 겸업 형태로 바꿨습니다. 왜냐? 외롭기 때문에.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 외로운 게 정말 큽니다. 뭐 물론 장 끝나고 저녁에 친구를 만난다든가 뭐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뭐 것도 있지만 이게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정말 크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몇 년 동안 전업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시기 때 2002년 여름부터 해서 한 2004년 뭐 이런 때 보게 되면은 여러 투자 강연회를 다녔어요. 이게 심심하다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외로운 게 있어서 뭐 사람이라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강연에 많이 갔는데 은근히 실력 있는 전업 투자자분들도 강연회나 이런 데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뭐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좀 털쳐내려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저 시기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모 투자자 문사 대표님하고 대화를 쭉 나누다가 보통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예의상 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 심심하면 자주 놀러 오세요. 이렇게 예의상 그 투자자문사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무의식 중에 한 얘기가 외로워서 자주 놀러 올게요. 그만큼 전업 투자자는 외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림에 있는 겨울날 외롭게 서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절제된 삶이 거의 수도승 수준으로
절제된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보통 전업 투자를 한다 하면은 3시면 퇴근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은 3시 반이지만 십수년 전엔 3시에 장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뭐 늦게 일어나서 그때부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24시간 체제로 계속 그 시세판 안에 몰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그냥 직장인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삶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계속 특히 단기 트레이딩,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정도가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바뀌는 시장 환경, 플레이어들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 되어야지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순간 되면 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10번 매매해서 9번 수익을 냈다. 하지만 연구를 안 하고 뭐 좀 게을러지고 이러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승률이 20% 10%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간혹 보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전업 투자로 해서 큰 부를 쌓았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얼핏 보면은 와 정말 편하게 투자해서 돈 벌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의 뭐랄까 목숨을 걸고, 예, 몸이 망가지는 거 각오하고 투자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연구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금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금욕이라고 해서 뭐 가정생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큰 금욕이 술입니다. 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외롭기 때문에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밤새 술 마시고 다음날 트레이딩하고 그러신 분들 저도 여러 명 봤습니다. 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저도 술을 많이 먹었지만 밤새 먹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밤새 술 먹고 그 술 기운으로 그 다음날 투자를 해요. 문제는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보면 술 기운에 투자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매우 비이성적인 투자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한두 번은 수익은 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매번 큰 손실을 보면서 투자 실패를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그런 후배들, 예,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뭐랄까 금욕도 많이 필요하고 수도승과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스스로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노력하기 위해서 아침에 집에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일단 아침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리에 탁, 집에 들어와서 자리에 탁 앉으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세요. 본인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다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도승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전업 투자를 하실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냥 9시부터 3시 반 하면은 뭐 낭만적인 삶이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결국 1년도 안 돼가지고 모든 투자금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업 투자를 고민하실 때 가장 뭐랄까 크게 고민해야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종잣돈이죠. 예. 자, 종잣돈 얼마를 가지고 전업 투자를 했을 때, 특히 전업 투자도 겸업 형태가 아니고
100% 전업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 10 몇 년 전에 정말 겁이 없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전업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좀 힘든 과정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습니다만 나중에는 그 겸업 형태로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종잣돈 자체가 아주 컸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로운 것도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겸업을 했을 때 증권사 프로젝트나 강연이나 칼럼 기고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뭐랄까 반겸업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야기하는 전업 투자는 100% 전업 투자죠. 겸업이 아니고. 자, 이러한 100% 전업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요. 12년 전이네요. 12년 전 저의 지인과 이야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2007년이었어요. 2007년은 증시가 수년간 상승장이 있었고 2003, 2007 횟수로 5년이고 만 5년 꽉 채워서 강세장이 5년 동안 꽉 채워서 5년 동안 강세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07년 여름에 전업을 고려하는 친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이제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나 전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정말이냐? 일단은 되도록 하지 마라. 정말 힘들다. 외롭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너무 자신감이 컸었습니다. 어떤 투자 강연을 갔더니 자신의 투자 금액으로도 전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어떤 강연자가 했었나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종잣돈이 5천만 원. 5천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저 5천만 원으로 전업 투자를 한다.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은 저 때 당시만 봐도 이 최저 생계비가 1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 요 정도는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데 이거를 1년으로 치면 1,500만 원 정도 되죠? 대충 계산해서요. 1,440만 원이지만 자, 1년에 1,500만 원씩 수익을 내려면 30%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한 달에 2, 3%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스텝이 꼬이면요. 저 수익률 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나 그때 당시는 2007년 후에 증시가 과열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증시 반토막 나도 각오되어 있느냐. 근데 각오 안 돼 있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연전연승해서 연 30% 이상 수익을 낼 거라고.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너가 정말 30% 아니 1년에 100% 수익을 매년 꾸준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거는 2003, 2007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주식 반토막이 났다, 폭락장이 와서 그 상황을 고려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때 당시는 주식시장이 2000년 초반에는요 1년은 50% 폭락, 1년은 100% 상승하는 시장이 반복되던 시기였고 2003, 2007까지는 그저 좋았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반토막이 났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500만 원으로 줄겠죠? 2,500,
반토막이 났을 경우엔 요게 또 생활비 나갑니다. 1,500 정도. 그러면 1,000만 원만 남게 되죠. 이거 아주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따블이 난다 하더라도 생활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으로는 전업 투자를 하시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지인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전업을 하는 게 낫겠느냐. 그때 당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금액은 5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5억은 있어야 전업 투자를 할 만하다. 그래야 버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1년에 한 3% 정도를 생활비로 녹여 쓰더라도 3, 5, 15면 1,500만 원? 큰 부담이 없죠. 예, 전체 투자 종잣돈에서 요게 이제 배당 합치면은 그럭저럭 생활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은 있어야 된다.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억 정도. 요즘 최저생계비가 한 10 몇 년 만에 한 2배 정도 증가해 있습니다. 자, 뭐 생활 수준이 높으신 분은 더 큰 금액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어설픈 상황에서 전업을 하시는 것은 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반드시 만약에 나는 전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겸업 형태로, 예, 사이드 잡을 꼭 하나씩은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 생계가 어려워져요. 좋은 시장에선 좋지만 나쁜 시장에선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서 5천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예, 시장이 반토막이 났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전업을 생각을 하신다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아래 5가지를 꼭 체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래 5가지를 체크하시다가 이거 어렵겠다 하실 때는 전업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고요.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건 금융회사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입니다. 최악의 증시 시나리오를 감안하는 겁니다. 앞서 증시 반토막 냈을 때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제가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에 증시가 50% 폭락했다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꼭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고야, 긍정적으로 사람이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계비를 꼭 계산을 하세요. 이 생계비는 난 우리 집 봤더니 지금 한 달에 우리 집은 200만 원이면 돼, 그렇게 쭉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 3에서 5%를 계속 증액한다고, 예, 감안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투자 원금에서 내가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고 생활비 띄워주고 나면은 얼마 빠지고 투자 원금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시나리오, 예, 그런 거 꼭 시나리오를 테스트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만의 로버스트한 투자 방법이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투자 기법을 가지신 분도 생존하시기가 어려운데 범용으로 사용하는 투자 기법으로 전업 투자로 생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 가치 투자 방식이나 자산 배분이나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규모가 크면은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있지만 이게 자신만의 투자 방법이 없을 경우에 약간 어설픈 금액으로, 애매한 금액으로 전업을 할 경우에는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이 오히려 인공지능 매매 기법들에 의해서 역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투자 방법을, 뭐 지금 다른 잡을 하고 계시다면 그 과정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나는 강한 방법을 찾았어 했을 때 그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혹시 앞 페이지에서 제가 전업 투자 최소 금액을 이야기했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 왜 난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 제 지인이 십수년 전에 저에게 했던 말. 내 5천만 원으로 전업 투자하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면서 그 친구가 화를 많이 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심리 상태가 발생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업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전업 투자하게 되면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화가 나신다? 그 전업 투자로 생존하실 확률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소일거리 작은 것이라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생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생활비 일부라도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나 어렵겠다 하실 때는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쭉 한번 5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법 긴 시간 증시 토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끝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